안녕하세요, 여러분. 친절한 AI 미정입니다. 요즘 날씨가 좋아서 밖으로 놀러 나가고 싶다는 생각 참 많이 드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사회적 거리두기의 중요성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을 함께 보시죠. 자, 지난 시간에는 데이터가 무엇이며 데이터가 왜 중요한지 알아봤는데요. 이 데이터 앞에 빅이 붙은 빅데이터가 도대체 무엇인지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라고 하면 그냥 일반적인 작은 데이터, 소량의 데이터가 이렇게 커진 걸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 역시 그랬었고요. 단순히 양이 많아지거나 아니면 용량이 클 때 그거를 빅데이터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사실 빅데이터라는 용어를 검색해보면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빅데이터란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의 능력을 넘어서는 대량의 정형 또는 심지어 데이터베이스 형태가 아닌 비정형의 데이터 집합조차 포함한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이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어려운 용어도 많은데 결국 요약하면 빅데이터란 기술이다 입니다. 빅데이터가 단순히 크고 많은 양의 데이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관리하고 그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뽑아내는 모든 기술 자체를 의미하고 그 기술 영역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라 하면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관리, 추출, 그리고 추출한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고 검색하고 시각화, 분석하는 이런 모든 기능들 자체를 우리는 빅데이터라는 개념 안에 포함을 시키게 됩니다. 절대 데이터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봤던 DIKW처럼 많은 양의 데이터에서부터 가치를 추출하기 위한 관련된 모든 기술들을 통칭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흔히 편하게 듣고 있는 이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언제부터 나오게 됐는지 간략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컴퓨터가 생겨났던 1990년대쯤이었습니다. 컴퓨터가 보급이 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손으로 자료를 만들기보다는 컴퓨터를 활용해서 엑셀 파일, 워드 파일, 그리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기입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2000년대가 되면서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했죠. 웹 서비스가 활발하게 발전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자신만의 웹사이트를 만들고 또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이메일 주소를 만들면서 활발하게 웹 서비스를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2010년 이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고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센서가 부착되어 있는 IoT 기기를 활용함으로써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전에 2000년대 초반에는 기업들이 생산해내는 데이터를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 활용하고 보는 게 다였다면 최근에는 우리가 유튜브, SNS 등을 통해서 직접 데이터를 생산하는 생산자 역할까지 하게 된 거죠. 사실 빅데이터라는 개념은 아주 먼 고대 시절부터 있었다고 해요. 이집트에서도 데이터를 대량으로 모아서 그걸 활용해서 어떤 가치를 뽑아내고 정치에 활용을 하거나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최근에 듣고 있는 빅데이터는 이렇게 1990년대쯤에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최근에 나온 빅데이터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인터넷에서 빅데이터의 특징 하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3V라는 게 있어요. 빅데이터의 특징들을 V라는 알파벳으로 대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세 가지 V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뭘 것 같나요? 그래요. 데이터가 일단 많다 보니까 양을 의미하는 볼륨이 있습니다. 빅데이터에는 대량의 정형 데이터 그리고 비정형 데이터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V는 바로 velocity, 속도입니다. 빅데이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쌓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쌓여 있는 데이터에 누군가가 요청을 하거나 했을 때 역시 빠른 속도로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빠른 데이터 유입과 실시간 처리 속도가 두 번째 V고요. 세 번째 V는 바로 variety라고 해서 다양성입니다. 기존의 일반적인 데이터에는 거의 대부분이 정형 데이터만 있었는데 빅데이터에는 다양한 비정형 데이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비정형 데이터에는 비디오, 오디오, 이메일, 주식 데이터 등등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비정형 데이터는 조금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3VO 빅데이터라는 게 널리 알려져 있는 빅데이터의 특징인데 이런 빅데이터의 외형적인 특징 외에 정말 활용하는 데에 있어서의 세 가지 특징이 더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5V, 6V 혹은 7V라고 표현을 하는 데도 많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세 가지 V를 더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은 value의 V가 있는데요. 아무리 데이터가 다양하게 많이 있다고 해도 그 속에서 가치를 찾아낼 수 있는 데이터냐 아니냐가 빅데이터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두 번째는 veracity라고 해서 정확성입니다. 데이터가 많긴 하지만 요즘에는 가짜 데이터도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진실성이 얼마나 되는지 믿고 활용해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variability라고 하는 가변성입니다. 이전에는 데이터가 한번 정해지면 그 데이터의 의미가 바뀌거나 하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엑셀 데이터에서 한 컬럼에 이름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 이름에 들어오는 데이터는 다른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전화번호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비정형 데이터로 자꾸 쌓이게 되는 빅데이터는 시간과 문맥에 따라서 데이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바뀔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런 현상은 빅데이터 안에서도 언어 쪽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2년 전만 해도 팽아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 단어를 듣고 무언가를 연상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팽아라는 단어를 들으면 누구나 대세의 아이콘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활용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빅데이터는 데이터를 모았던 그 순간 그리고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떤 문맥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변할 수 있다는 걸 이해를 하고 다루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빅데이터의 6가지 가장 큰 특징을 살펴본 건데요. 제가 설명을 하는 중간중간 계속 비정형 데이터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이게 무엇인지 궁금하실 거예요. 최근에 쌓이는 데이터, 전체 데이터의 80% 이상이 비정형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뉴스 기사를 보면 비정형 데이터가 비즈니스 성패를 가른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비정형 데이터가 뭔가 중요한 것 같아 보여요. 그러면 정형 데이터와 어떻게 다른지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형 데이터는 엑셀을 생각하시면 편해요. 어떤 자리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올 것인지 그 데이터의 형태는 문자열인지 숫자형인지 그런 것들이 이미 다 정해져 있는 데이터 모델과 스키마가 확정되어 있는 형태가 정해져 있는 데이터를 우리는 정형 데이터라고 하고요. 그렇게 모든 게
정해져 있으면 우리는 SQL이라고 하는 쿼리를 통해서 원하는 내용을 빠르게 검색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용이하겠죠. 자, 예를 들면 이런 데이터예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데이터죠. 고객의 아이디가 뭔지, 이름이 뭔지, 이메일이 뭔지 이렇게 각각의 컬럼마다 들어와야 하는 내용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고 고객 아이디에는 숫자가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이 자리에는 이름과 같은 문자는 들어올 수 없게 되고 이름 자리에는 숫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딱딱 모든 게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게 정형 데이터예요. 그리고 이 정형 데이터 중에서 제가 김고려 씨의 핸드폰 번호를 찾고 싶다. 그러면 이름 중에서 김고려를 찾고 그 사람의 핸드폰 번호 검색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웬만하면 정형 데이터로 관리를 하려고 하겠죠. 그럼 비정형 데이터는 뭐냐 하면 바로 정형 데이터가 아닌 그 외의 모든 것을 우리는 비정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문자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영상, 이미지, 오디오, 이메일 전체, PDF 파일, 워드 파일, PPT 파일, 그리고 위성 데이터, 주식 데이터 등등이 전부 다 비정형 데이터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이런 데이터는 우리가 편하게 관리를 하기가 어려워요. 이 데이터를 어디에 저장해야 될지, 그리고 저장된 데이터 안에는 또 어떤 값들이 들어있는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데이터에서부터 특정한 무언가를 알고 싶을 때 이런 값이 있는지 없는지 찾고 싶을 때 검색하는 것도 굉장히 까다롭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 비정형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저장하고 거기에서 값을 추출해내느냐에 따라서 그 회사의 정말 성패가 나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빅데이터가 어떤 건지 단순히 용량이 큰 데이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많은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거기서부터 가치를 뽑아내기 위한 모든 기술을 의미하는 하나의 큰 필드라는 거 좀 감이 오셨나요? 저도 처음에 이 빅데이터라는 걸 받아들일 때 조금 낯섦이 있었어요. 용어 자체는 그냥 빅데이터라는 걸 의미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는 이런저런 다양한 기술들도 포함되어 있고 또 빅데이터만의 특징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부위들도 있다 보니까 이런 걸 보고 나서야 빅데이터가 이런 걸 의미하고 이런 특징이 있구나 그런 걸 파악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늘 사용하고 듣게 되는 단어들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걸 공부하려고 하면 어떤 자세로 다가가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후에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데이터와 빅데이터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이해가 되셨나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듣는 용어일수록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정확히 알고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럼 친절한 AI 4월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눌러주는 좋아요 그리고 남겨주시는 댓글에 큰 힘을 얻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5월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